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어제는 제가 삼성전자의 미래가 파운드리에 달려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투자 비용을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그러니까 2030년까지 파운드리 연구개발비에 40조, 시설 투자비에 58조를 투자합니다. 총 합쳐서 98조를 투자합니다. 98억이 아닙니다. 98조입니다. 98조를 투자했는데 만약에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굉장히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가 아래에 링크를 달아드리겠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파운드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어제 다 말씀 못 드린 내용이 있어서 오늘은 그 내용을 조금 보충을 하겠습니다. 간단히 제가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면요.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에는 비메모리와 메모리가 있습니다. 비메모리 시장 규모가 훨씬 더 큰 것을 알 수 있죠. 한마디로 비메모리 시장이 더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안타깝게도 비메모리 비중이 4%밖에 되지 않습니다. 메모리 부분에서는 세계 1위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투자자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야 주가가 오릅니다. 그래야 우리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메모리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그 비메모리의 대표적인 분야가 파운드리이고 그 파운드리 분야에 98조를 투자합니다. 이미 화살은 떠났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요. 무조건 파운드리에 목숨 걸고 세계 1위 해내야 합니다. 설령 세계 1위를 못하더라도 점유율은 세계 1위에 버금갈 정도로 많이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주들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파운드리에서 삼성전자의 위치를 보겠습니다. 점유율 17.8%로 세계 2위입니다. 17.8%?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하지만 1위를 보십시오. 52.7%입니다. 반 이상을 거의 다 먹고 있습니다. TSMC는 대만 기업이고요. 파운드리 부분에서 수십 년째 세계 1위를 해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속된 말로 넘사벽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세계 1위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현재는 2위이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1위를 했었습니다. 현재 세계 1위는 인텔이고요. 삼성전자는 2위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인텔이 세계 1위, 삼성이 세계 2위라는 것은 반도체 전체 시장을 놓고 얘기한 것이고요.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파운드리 부분만 따로 분리해서 보면 TSMC가 세계 1위입니다. 당연히 앞으로 98조를 투자한 만큼 점유율을 많이 올려야겠죠. 가능하면 TSMC를 꺾고 세계 1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일 겁니다. 이건 최근 2년간 주요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률입니다. 2018년을 보시면 삼성전자는 51.7%였습니다. 물건을 팔으면 반 이상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28.5%, 21.1%, 20.1%로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51.5%였던 게 3분기에는 7%로 급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미국 기업인 인텔은 2018년에 32.9%였던 게 2019년 3분기에는 33.3%로 오히려 올랐습니다. 파운드리 부분에서 세계 1위인 대만의 TSMC를 보면 2018년에는 37.2%, 2019년 3분기에는 36.8%로 거의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반도체 기업인데 영업이익률 편차가 왜 이렇게 심하게 날까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중심이고요. 인텔과 TSMC는 비메모리 반도체 위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메모리보다 비메모리의 가격 변동폭이 안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유도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 올인하는 분명히 큰 이유가 될 겁니다. 앞으로 미래 먹거리는 파운드리에서 상당 부분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역시 예상대로 미국이 세계 1위입니다. 47%에서 51%를 왔다 갔다 하죠.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한국은 세계 2위입니다. 14%에서 19% 수준으로 세계 반도체 시장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5%밖에 되지 않죠. 그런데 추이를 보시면 2010년에 2% 미만이었던 것이 현재는 5%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도체 기업은 국가 지원도 굉장히 많이 받는 사업입니다. 미국 기업을 예를 들면 세계 D램 3위인 마이크론은 3.8%를 지원받고 있고요. 모바일 AP 세계 1위 팹립스 업체인 퀄컴은 3%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전체 시장에서 1위인 인텔은 2.2%를 지원받죠. 반면 삼성전자는 0.8%밖에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0.6%밖에 되지 않죠. 정부에서 지원을 빵빵하게 해줘도요, 상대하기 벅찬 기업들입니다. 밑에선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위에서는 더 멀리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 보조금이 이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투자자로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매출 대비해서 정부 지원금이 얼마나 되느냐, 자, 이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많은 지원을 받는 기업은 중국의 SMIC입니다. SMIC는 파운드리에서 삼성과 경쟁을 하는 기업입니다. 무려 6.6%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강력한 라이벌인 마이크론은 3.8%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미국 기업이고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 3위입니다. 그 다음 TSMC는 3%의 지원금을 받고 있네요. 대만 기업이고요. 파운드리 부분에서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삼성전자도 현재 시점에서는 넘사벽인 기업입니다. 그만큼 대단한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업이 정부의 지원까지 빵빵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퀄컴이고요. 퀄컴은 세계 1위 모바일 AP 팹립스 업체입니다. 역시 미국 기업이고요. 세계 반도체 1위인 인텔, 미국 기업이죠. 2.2%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UMC도 삼성과 경쟁하는 기업이죠. 대만 업체이고요. 파운드리 부분에서 삼성과 경쟁하는 업체입니다. 2.1%의 정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한국 기업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0.8%밖에 안 됩니다. SK하이닉스 0.5%입니다. 미국과 대만은 정부의 지원을 빵빵하게 받으면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한국 기업은 나 홀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도 될까 말까한 치열한 반도체 시장에서 정부의 지원이 이렇게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힘겹게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부 지원금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최소한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는 못해줘도 평균에는 맞춰줘야죠. 이건 좀 너무 심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삼성이 디스플레이에서 적자가 나는 거 알고 계신가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2019년 1분기와 2020년 1분기 모두 디스플레이에서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LCD 사업을 포기했잖아요. 제가 그 이유를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TV 패널 값이 폭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게 왜 폭락을 했는지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요, 원가 이하로 공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원가 이하로 공급을 한다? 말이 안 되죠. 네, 당연히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에서 그 손실을 다 메워줬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업 말려 죽이려고 치킨 게임을 한 겁니다. 그 치킨 게임에서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줬고 결국에 LG와 삼성은 지금 LCD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국가랑 기업이 힘을 합쳐서 말려 죽이려고 작정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LCD 사업을 포기하고 삼성은 퀀텀 닷으로 올인을 하죠, 지금. 중국 최대의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가 LCD 생산 공장 4개를 설립하는데 10에서 27%밖에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50%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힘든 싸움을 삼성과 LG에서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죠.
LCD 주도권을 지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해왔던 겁니다. 솔직히 이건 좀 과했고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경쟁 업체 수준에는 저는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지원 많은 거 안 바랍니다. 그냥 평균에만 맞춰주세요. 지금 삼성전자에서 고덕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노동자가 2만 명 이상이 근무합니다. 분명히 좋은 영향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에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대표 기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치열한 반도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지원 사격을 좀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